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이 Q하고 K를 언제 써야 되나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Q하고 K를 쓰는 방법.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익스프레션 되어 있냐만 해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플라이 할 건데 문제에서 그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좀 심플한데요. 결국에 그 리액션이 어떻게 프로그레스 될 건지 그것을 예측하는 프리딕션하는 툴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요렇게 이퀄리브리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를 포워드라 그랬고 뒤로 가는 걸 리버스 리액션이라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뒤로 가는 것들이 어떠한 그 상태를 봤을 때 똑같으면 이퀄리브리엄인 거 맞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10인데 내가 어떤 A가 뭐 10이었고 B가 컨센트레이션 5였고요. C가 뭐 0.2였고요. D가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 컨센트레이션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인지 아니면은 이퀄리브리엄으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래가지고 제가 Q라고 하는 밸류 다시 이거를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다가 넣어봐요. 넣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10에 뭐 A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에 뭐 몇입니까? B 그 다음에 C는 뭐 0.2에 C 그 다음에 D 이거 왜 D라고 했죠? D죠. 그래서 그 다음에 D는 몇이죠? 8에 뭐 D 이런 식으로 어떤 식에다 넣었어요. 식에 넣었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K라고 써야 돼요? Q라고 써야 돼요? 질문입니다. 지금 대답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질문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퀄리브리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Q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Q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 밸류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 나왔어요. Q라고 생각해. 애니 포인트에서 우리가 밸류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Q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넣어봤더니 아주 fortunately 하게 딱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넣은 건데 마침 넣은 이 컨센트레이션들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이라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10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이 Q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밸류도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 넣어도 돼요. 그런데 넣어봤더니 아주 럭키하게 10이라고 하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넣은 이 밸류들이 지금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건데 몇몇 친구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시 아닌데 이 밸류들이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하고 아주 또 럭킬리 같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결론만 말하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일 아까 맨 처음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런 거 보시면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을 때의 그 컨센트레이션은 뭐 다른 컨디션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요렇게 10이 나왔다라고 하면 10이 나왔고 이게 fortunately same as K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숫자들은 이퀄리브리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다. 잘 됐고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넣었더니 8이 나왔어요. 8이 나왔다라 그러면 이거는 좀 고민이 될 만하죠. 이게 뭔 뜻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얘는 이퀄리브리엄이에요? 이퀄리브리엄이 아니에요? 이퀄리브리엄일까요? 아니면 이퀄리브리엄이 아닐까요? 당연히 이퀄리브리엄일 때 만약에 그 밸류를 넣으면 10이니까 근데 10이 아니니까 이퀄리브리엄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제가 아까 그려놨었던 뭐 요런 그래프들 있잖아요. 요런 그래프들. 여기에서 플래토부터는 이퀄리브리엄이다
라고 했었고, 플래토가 아니면은 approaching to equilibrium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여기 어딘가에 있는 밸류들을 넣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에 12라고 하는 밸류가 나왔어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해가지고 12라는 게 나왔고 8이 나왔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K보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작고요. 그죠? K보다 작은 거고 Q를 구해봤는데, 하나는 그 K보다 큰 숫자가 나온 거죠. 이 두 개가 케이스가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assumption이 이거예요. 결국에 equilibrium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에 final state은 equilibrium이니까 이 리액션은 지금 만약에 그 equilibrium에 approach하고 있는 상태라면 결국에는 equilibrium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식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Q가 K보다 작은 거죠. 얘는 Q가 K랑 똑같은 거였고요. 얘는 Q를 구해봤더니 12라고 하는 Q가 K라고 하는 것보다 큰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Q가 K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Q가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컨센트레이션이 들어간 상태보다 지금 Q 값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라고 하는 이 리액턴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을 거고, C하고 D라고 하는 이 프로덕트는 아직 적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 다시 리액턴트에 해당하는 A하고 B는 좀 많은 상태고요. C하고 D, 그러니까 프로덕트는 아직 좀 적은 상태일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A에서 A, B, 코에피션트 잠깐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고 A, B에서 C, D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A, B는 좀 많은 상태고요. C하고 D가 좀 적은 상태예요. 뭐에 비해서? equilibrium state에 비해서. 왜? equilibrium state일 때 10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비해서 8이라고 하는 이 K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으니 equilibrium concentration보다 이 denominator는 더 많은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D라고 하는 이 프로덕트는 좀 더 적은 상태일 거고, 그래야 우리가 K보다 작은 Q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equilibrium concentration보다 이 A하고 B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K로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forward reaction이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야 얘네들이 이 reactant의 concentration도 좀 줄어들고, C하고 D 프로덕트의 concentration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equilibrium concentration까지 어프로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컨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forward reaction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 Q가 K보다 작은 경우에는 forward reaction이 더 많이 일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actively 계속 이 forward reaction이 reverse reaction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에 equilibrium state에 approach 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Q가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equilibrium state보다 equilibrium concentration을 넣어서 우리가 구한 값이 K잖아요. 그거보다 Q가 지금 상태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K가 좀 많은 거고, 다시 C하고 D가 좀 많은 거고 A하고 B가 좀 적은 상태라는 거죠. 그 말은 C하고 D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많고 리액턴트는 A하고 B가 좀 적으니 요거를 요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C하고 D는 좀 많은 상태고, 뭐에 비해서? equilibrium state에 비해서. A하고 B라고 하는 거는 equilibrium에 도착하는 것보다 아직 좀 적은 상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양방향, 이 bidirectional arrow를 생각을 해봤을 때 equilibrium에 approach 하려면 조금 더 이 reverse reaction이 더 많아야 되는 상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consume 되고 얘네들이 좀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Q하고 K를 비교했을 때 Q가 K보다 작은 상태라면은 얘네들은 forward reaction이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일어나야 될 거고요. Q가 K보다 큰 상태는 equilibrium에 도착하는 걸 넘어서 좀 더 간 상태다 보니까 reverse reaction이 조금 더 도미넌트하게 일어나서 equilibrium state로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말이 어려웠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Q가 K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forward reaction이 좀 더 favor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Q가 K보다 크다면 reverse reaction이 좀 더 favor해서 우리 그 bidirectional arrow 중에서 equilibrium은 뭐 두 개 같다라고 친다면, 그 다음에 Q 지금 상태를 내가 구해봤는데 K보다 작았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forward reaction이 reverse reaction보다 많이 일어나야 된다. Q가 K보다 크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reverse reaction이 좀 더 많이 일어나서 equilibrium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요 세 가지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그 스스로 좀 써보시고 반복해 보시면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바이다이렉셔널 에러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좀 편합니다. practice quest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practice question에서 consider the system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COCl2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 일단 그냥 체크하는 것들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gaseous state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하나의 COCl2가 결국에 CO 하나하고 Cl2 하나 이렇게 나뉘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읽어보죠. At 690 K, the KP value. KP value는 equilibrium constant고, 그리고 얘네들이 0.05래요. 그러면 이 KP라고 하는 거 써놓죠. KP value equals to 0.05. 좋습니다. 그리고 the initial partial pressure of each gas is suggested as follows and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the reaction will proceed to establish a new equilibriu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 우리가 이 바이다이렉셔널 에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확인한 상태에서의 이 프레셔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지금 이 상태는 더 forward reaction을 favor하는 상태인가 reverse reaction을 favor하는 상태인가, 이 두 개를 determine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Q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Q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Q를 구해보면요, 다들 그 calculator 한번 가져와 보시고, Q라고 하는 거 제가 처음에는 쓸게요. pressure of COCl2가 일단 exponent 1이죠. 왜? coefficient가 1이니까. 그 다음에 pressure of CO 1 times pressure of Cl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해주면 0.8 그리고 0.2 times 0.2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0.2 times 이게 0.0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Q가 0.05가 나왔잖아요. 근데 K가 몇이래요? K가 0.05래요. 얘네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죠. 같으니까 뭐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걸 favor 한다가 아니고 그냥 at equilibrium인 겁니다. at equilibrium. 그러면 이거는 뭐 forward reaction을 favor한다, reverse reaction favor한다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forward reaction을 favor하고 reverse reaction을 favor하는 이유는 equilibrium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favor를 해서 결국에 final state인 equilibrium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딱 재봤는데 요게 이렇게 딱 K 값이 나온다. Q가 K랑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equilibrium에 도달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는 0.4, 0.5, 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Q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Q 그대로 구해보면은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잠시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해드리면 reaction quotient라고 하는 것은 depicts the current state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과연 equilibrium으로 도달하는 순간 중에서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current state, 지금 이 상태를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PCO2, PCl2 계산을 해보시면 0.4 1 power, 그 다음에 0.5 1 power, 0.4 1 power. 그럼 얘가 0.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0.5고 우리가 0.05.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문제에서 줬죠. 그냥 KP value is 0.0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템퍼처는 똑같다고 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Q가 K보다 크죠. 그 말은 뭐예요? equilibrium state보다는 지금 프로덕트가 좀 더 많은 상태고 리액턴트가 좀 더 적은 상태니까 우리가 reverse reaction이 더 favor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이 Q인데 얘를 가지고서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대로 플러그인 해볼까요? 플러그인 해보면 0.04, 0.01 익스포넨트는 이렇게 될 거고 0.04 times 0.01 over 0.1 라고 해주면 얘가 4 times 10 to negative 3 power. So 이걸 그대로 써주면 4 times 10 to negative 3 power 얘네들이 0.05. 그러면 두 개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Q보다 K가 더 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forward reaction이 favored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려웠는데 사실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연습을 해보고 더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언제든 할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 Factors affecting K.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K라고 하는 거 구해도 봤었고 K가 뭔지도 알고 그다음에 Q하고 K를 비교를 하면 뭘 알 수 있었냐면 지금 이 리액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Q로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걸 K라고 비교를 해서 forward reaction이 좀 더 favored 된 상태인지 아니면 reverse reaction이 좀 더 favored 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prediction 하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K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K라고 하는 게 템퍼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깐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좀 보시면 at 690K 라는 컨디션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템퍼처가 달라지면 이 KP 밸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imply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actors affecting K 사실 factors도 아니에요. factor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이 equilibrium constant에 영향을 주는 팩터는 템퍼처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템퍼처가 만약에 템퍼처가 컨스턴트 할 수도 있고 템퍼처가 뭐 바뀔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지금 템퍼처가 바뀌지 않으면은 템퍼처가 컨스턴트 하면 K도 컨스턴트한 거고요. 그다음에 템퍼처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K도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rationally는 뭐가 되냐면 Van 't Hoff equ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금 GPA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템퍼처가 K에 맞춰서 변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강조하는 거는 K는 템퍼처가 변하면 변한다. 템퍼처가 안 변하면 안 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이 템퍼처하고 관련이 좀 있어 보이죠. 관련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델타 H 이거 아는 거죠. 엔도서믹 리액션, 엔도 엑소서믹 리액션을 우리가 디터민 할 수 있는 뭡니까? 엔탈피라고 하는 게 여기 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thermodynamics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델타 S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엔트로피. 좋습니다. 엔트로피 뭐죠? 얼마나 이게 메스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thermodynamics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Van 't Hoff equation 이걸 알 필요 있나요? 그럼 저 알려주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알려드릴까요? 잠깐만 이거 잠깐 아주 브리프하게 이게 어떻게 나온 식이냐면 우리가 델타 G equals to 델타 H negative T times S 이 식을 알고 있고 델타 G 도트가 minus R T ln K 이 두 가지 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같다라고 해놓고 풀어보면 요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반트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좀 드라이브하고 열심히 해서 이걸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컨클루전만 알면 됩니다. 컨클루전은 결국 이거예요. 템퍼처가 바뀌면은 K도 바뀐다 이 얘기했었는데요. 엔도서믹 리액션일 때는 템퍼처가 높아지면 K도 높아집니다. 서로 어느 정도 그 같은 트렌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엑소서믹 리액션일 때는 템퍼처가 올라가면 K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엔도서믹 리액션이라면 마찬가지 템퍼처가 높아졌을 때 K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엑소서믹 리액션이면 템퍼처가 높아졌을 때 K가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방향성을 잘 보세요. 그러면 엔도서믹 리액션일 때 템퍼처가 낮아지면은 K도 낮아질 거고요. 엑소서믹일 때는요. 템퍼처가 낮아지면은 K는 올라갈 겁니다. 방향이 서로 같다, 반대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컨클루전 이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요 식 때문에 그래요. 이 식은 왜 나왔어요? 우리 이전에 얘기했었던 테르모다이내믹스에서 배웠던 식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컨클루전만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외운다기보다는 또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해를 하려면 테르모다이내믹스의 이런 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서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그대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어보시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서 이 트렌드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직접 한번 T가 높아졌을 때 델타 H가 0보다 크면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면 질문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practice question이에요. 한번 봅시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를 일단 잘 봅시다. 문제 잘 보면요. 우리 그 K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프리딕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고 K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템퍼처 인크리즈 됐을 때 K 어떻게 될까요? 우리 룰을 먼저 기억하죠. 템퍼처 자 다시 K라고 하는 것은 템퍼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고 근데 만약에 델타 H가 0보다 큰 엔도서믹 리액션이라면 K하고 T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엑소서믹 리액션이라면 K하고 T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 생각을 먼저 갖고 계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정도. 그러면 템퍼처 인크리즈 한대요. 자, 첫 번째 K 바뀌나요? 바뀌죠. 왜? 템퍼처가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그러면 K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엔탈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more than 0이면 어떻게 돼요? 엔도서믹이니까 K하고 T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엑소서믹 리액션은 델타 H가 less than 0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죠? 엔도서믹 리액션인 거죠. 엔도서믹 리액션. 그럼 위에서 잠깐 볼까요? 엔도서믹 리액션일 때는 T가 올라가면 K도 증가해요. 반대로 T가 감소하면 K도 감소해요. 이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템퍼처 인크리스 되면은 K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왜? 델타 H가 0보다 크면은 K하고 T는 같은 디렉션으로 움직이니까요. 이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직접.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이미 저하고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서로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mperature decreases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엔도서믹이니까 K하고 T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K가 decrease 할 거죠. Add more A, 이게 aqueous solution이니까 A라고 하는 요 리액턴트를 더 많이 넣었대요. 그럼 K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K라고 하는 것이 뭐 A, B, C, D 뭐식 우리 쓸 수 있을 거잖아요. A가 많아지니까 K 그럼 감소하나요? K decreases 이렇게 쓰면 되나요? No change죠. constant하죠. 왜요? 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K는 템퍼처에 의해서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A가 그럼 많아지면은 K가 감소하는 게 K가 다시 A가 많아지면은 K가 뭐예요? 디크리스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K는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넣었으면 이퀄리브리엄이 깨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퀄리브리엄을 도달할 거고 그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K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B를 remove해도 템퍼처가 바뀐 게 아니면은 K는 변하지 않습니다. 캐탈리스트를 넣어도요, 템퍼처가 바뀐 게 아니면 그 K는 변하지 않습니다. 워터를 더 넣어도요, 이게 지금 액회스 솔루션이니까 워터를 더 넣어도 K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템퍼처가 안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 밑에를 볼까요? 지금 밑에를 봤을 때는 지금 마찬가지, 또 얘는 엑소테르믹 리액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우리 엑소테르믹 리액션은 델타 H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템퍼처가 인크리스 됐어요. 그럼 K는 어떻게 되죠? 엑소테르믹일 때는 템퍼처 인크리스 했을 때 K가 감소하죠. 자, 낮아지죠. 디크리스 하니까. 자, 템퍼처 디크리스 하면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얘는 인크리스 할 거고요. 마찬가지. increase the volume of the container. 이거는 나중에 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랬을 때 어떻게 되죠? 상관없죠. 왜? 템퍼처가 컨스턴트 하면은 K는 변하지 않아요. 템퍼처 컨스턴트 하면은 K는 마찬가지 컨스턴트 할 겁니다. 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템퍼처가 안 바뀌면은 컨스턴트 합니다. 헤드 캐탈리스트 해도 템퍼처가 안 바뀌면은 컨스턴트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내용은요,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얘네들은 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어떠한 그런 디스터번스가 있을 때 디렉션이 쉬프트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도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할게요.